한국감정원 주거아파트 가격동향 7월 9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가격동향 요약 내용을 봤더니 전국적으로 하락 추세는 유지됐는데 조금 하락폭은 줄어들었어요. 수도권 지역은 전주와 이제 동일한 수준의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지방 하락폭이 오랜만에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서울은 0.09에서 0.08로 상승세가 조금씩 축소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전전주에 0.1%에서 0.09, 0.08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온다. 자, 저희가 좀 예상하기로는 지금 강남 지역, 이제 강남 4구가 좀 약세였잖아요. 그래서 주변 지역이 계속 상승폭을 유지하니까, 강남구가 이걸 따라서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면 강동구 지역이 계속 상승했고, 서초구 지역이 보합으로 마무리해서 강남구하고 송파구만 하락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보면 다시 나머지 지역 상승 추이가 오히려 꺾이는 분위기가 나와요. 자, 전세가치수 변동률을 보면 전국적으로 0.09로 오랜만에 이제 0.09%, 0.1% 이제 미만으로 이제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수도권하고 서지방 모두 전세 가격이 좀 더 조정이 됐어요. 특히 서울 지역이 0.01에서 0.05%로 오랜만에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구별로 어느 지역이 자세하게 올랐는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거아파트 매매가 지수 변동률을 보면은, 자, 수도권 지역은 여전히 0.01%로 상승 추이고, 전국과 지방은 마이너스 구간이지만, 지방은 이제 저점은 조금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미분양으로 좀 골치가 많이 아파요. 지금 부산 지역도 지금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그렇게 잘 나가던 해운대구가 지금 거의 급락 수준까지 나타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 지수 변동률 보면은 여전히 하락세는 여전한데, 서울이 0.05로 올라가면서 바닥을 찍고 0.1% 하락해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만, 여전히 경기도하고 인천 지역은 마이너스 추이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걸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는 않아요. 자, 지방도 하락폭이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가 지수 변동률 보면요, 서울이 0.08%나 올랐는데 강북하고 강남하고 차이가 커요. 강남은 0.05%. 자, 이거는 어디가 올랐냐? 관악구나 이제 금천구 같이 그동안 인기 없었던 지역들 대부분 오르고 있고, 강북 지역도 그래요. 이제 마용성도 이미 오르고 있긴 한데, 그 위쪽으로 해서 더 많이 올랐어요. 자, 그리고 경기도 지역은 0.03%로 이제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인천도 0.03%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세가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있고, 경기는 이제 3주 연속이네요. 인천이 이제 4주 연속 하락이고요. 자, 주요 지역 아파트 전세가 지수 변동률을 보면요, 경기도 지역, 인천 지역 모두 하락세가 굉장히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 지역에서 인구 유출은 앞으로도 계속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제 지금 2015년에 사상 최대 물량을 이제 분양을 했는데, 그 입주가 2018년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언제 분양을 받았냐? 2015년 서울의 전세난이 제일 심할 때였어요. 그때 분양을 받았다. 그때 분양받은 사람은 다 경기도로 이사 가다 보니까, 경기도 지역하고 이제 경기도 지역에서 이제 이사를 가려면 서울 쪽 집을 내놔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좀 약세였다가 지금 다시 좀 돌아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강북 지역하고 강남 지역인데, 강남 지역이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어느 구가 올랐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올해 12월까지만 이어지다가 그 위에는 이제 소폭 조정을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겁니다. 자, 매매가 지수 변동률을 보겠습니다. 한강벨트 중심으로. 일단 중요한 강남 상구 같은 경우는 상남구 송파구가 이제 하락 추이는 여전한데 하락폭을 좀 줄어들었어요. 그 전에 뭐 0.89 이렇게까지 0.08, 0.09%까지 하락을 했던 강남구 송파구 하락폭을 좀 줄어들었고, 강동구가 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9호선 연장으로 같이 하락을 하다가 이제 혼자 급등 지역으로 변모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합 추세, 곧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송파구와 강남구와 더불어서 하락 추이를 간다. 강동구 지역 같은 경우는 절대 투자로 들어가시는 지역이 안 돼요. 왜 그런지 계속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사놓으시면 전세 만기가 언제죠? 2019년 7월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강동구 지역 입주 물량이 많아지는 건데, 갭 투자의 원칙이에요. 그 지역에 2년 뒤에 입주 물량을 봐라. 입주 물량이 많으면 당연히 전세 가격이 급락할 거고,
매매로 던지는 것도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강동구 지역 투자할 지역이 아니고 정말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 피 주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 피 주고 들어갈 집들이 입주를 하면 그때 노리세요. 한 첫 번째 입주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렵고, 한 두 번째, 세 번째 대단지가, 1000세대 이상 대단지가 입주하면은 어느 정도 조정을 많이 받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서초구 지역 보합으로 됐는데, 서초구 지역은 입주가 지금 7, 8, 9, 11월, 10월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3개 단지가 꾸준히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세대수는 많지 않아서 뭐 그렇게 가격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서초구 지역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올해 좀 있고, 그리고 이주 물량도 좀 있어요. 재건축 작년에 관리 처분을 좀 땡겨서 받은 단지들이 서초구 지역에 좀 많았거든요. 거기 이 아파트 이주 수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전세가격이 떨어지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소유주가 아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서초구 재건축 이주 현장에서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럼 누가 살고 있어요? 그냥 세입자가 살고 있고요. 재건축 같이 아파트 살 사람들은요, 좋은 아파트 살고 있어요. 재건축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용성 지역 보면요,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이 세 개 지역 보면 다 급등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금 마포구하고 성동구 같은 경우는 부투정, 부자되는 투자 내 집 마련 정부에서 정리를 해드려 봤는데, 실거래가를 까보면 3개월 전보다 다 이런 8천에서 1억 정도 떨어져 있어요. 호가가 급매물가 기준으로. 한 번도 3개월 동안 이제 주간 가격 동향 기준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급매물가를 기준으로 해보면 가격이 떨어져 있더라. 그럼 그 이유는 뭐냐? 평균 매물가는 올랐는데 실제 내가 이 집을 팔려고 해봤더니 안 팔리더라. 팔 때까지 가격을 낮추는 급매물가를 비교를 해봤더니 오히려 가격은 10하면 8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자, 왜냐면은 지금 송파구 지역 같은 경우 잠실 지역에 14억에 엘스나 트리지온 같은 아파트가 고정이 됐어요. 그럼 마포구나 용산구나 성동구가 이 아파트 가격을 넘을 수가 있을까요? 없죠. 왜냐면 그전에도 이제 강북 마용성에 있는 뉴타운 아파트가 한 14억까지 치고 갔다가 이 아파트가 조정되니까 13억, 12억 중반까지로 가격이 조정이 됐어요. 어쩔 수 없죠. 그 강남 아파트는 이제 서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강남 그 집은 집 가격은 이제 강남 인근 먼저 오르게 돼 있는 속설은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왜 이쪽은 오르고 강남은 떨어지냐? 전부 다 거래 없는 건 똑같아요. 3월 이후에 다 거래가 끊긴 거는 강남이나 강북 인기 지역이나 다 똑같은데 차이는 뭐냐? 강남 사람들은 거래가 없이 호가를 먼저 낮추어서 거래가 된 거고요. 급매물로 몇 건 거래가 돼서 가격이 낮아 보이는 거고요. 강북 사람들은 거래가 거의 3월 이후에 씨가 말랐는데도 아직도 그 예전 급등할 때 가장 비쌌던 호가를 유지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더 올리려고 호가를 올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호가 시세가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거 보고 강북은 여전히 안 떨어지고 철옹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부투정이라고 보시면은 부투정이라고 그 지역 30개 지역 선정해서 보여드리는데, 자, 평균 매물가를 보는 게 아니라 최저 급매물가를 보면은요, 이 집주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급하고 얼마나 싸게 살 수 있겠구나. 여러분도 사실 때 평균 매물가로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 급매물 잡으셔서 사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금천구 지역이 좀 상승해서 빠졌고, 구로구, 관악구, 동작구, 뭐 영등포구, 강서구 이런 지역 여전히 상승세에 있습니다. 자, 내 집만 원이든 투자든 저희가 뭐 비용에 따라서 가는 거긴 하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이나 교통 좋은 지역을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그 지역이 비싸면 차라리 경기도 노리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노원구나 도봉구나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까지 모두 다 굉장히 이제 급등 추이인데, 자, 여기도 이제 잘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2009년에 이제 강북 지역의 입주 물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기회는 제가 볼 땐 집 살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냐? 대부분 소비자들이 저랑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자, 지금 요즘 6월이나 5월, 6월, 7월 서울 거래량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요, 최근 10년간 가장 낮았던 2012년 수준으로 떨어져 있어요.
아파트는 거래량을 먹고 살거든요. 거래량이 늘면 당연히 집값이 오르게 돼 있어요. 빠지면은 거래를 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춰야겠죠. 자, 조금 기다리시면 된다. 저희가 얼마 전에 5개월 정도 참아보라고 말씀드렸는데 5개월부터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서 이게 장기간 아주 이어질 가능성이 커다. 대세 하락이라고 하죠. 자, 부동산은 항상 오른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자,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올라가는데 이 갭이 생각보다 크다는 거죠. 한 마이너스. 이제 10년 전 같은 경우는 한 마이너스 30%까지 나온 구간이 많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경기도 지역 보면요. 경기도 지역 이제 김포,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남양주시까지 다 약세로 이제 가고 있고요. 김포시는 전주에 약간 반전했다 빠졌고 덕양구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향동 지역 같은 경우 가격이 굉장히 많이 피가 점점 가격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덕양구의 향동 지역은 추천드리는데 지금보다는 입주할 때 노리세요. 왜냐면은 일산 지역이 2019년에 서울이랑 같이 6월부터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 킨텍스 주변 지역하고 지축지구도 이제 2019년 말에 입주가 있고 향동지구도 아마 2018년 중반에 2019년 중반에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인천 지역 영수구가 갑자기 급락세 마이너스 0.15%로 급락세가 나타났고요. 뭐 중구도 그렇고 뭐 일단은 보면은 자 이제 겨울하고 붙어있는 지역 볼게요. 구리시, 하남시, 수정구, 분당구, 이제 동안구, 이제 광명시, 부천시 보면 다 오르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떨어지는 쪽 보면 다 외곽이에요. 뭐 다남구나 뭐 남양주시나 이렇게 좀 서울이랑 거리가 많이 떨어진 지역의 집값이 좀 하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왜 서울이랑 인접한 지역은 오르고 서울이랑 멀리 떨어진 지역은 떨어지냐? 그것은 입주 물량 차이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입주 물량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고양시도 올해는 입주 물량이 없지는 않아요. 위험 수준까지 아니라 그랬던 거죠. 그리고 과천시가 지금 몇 주째 계속 보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른 가격에서 더 빠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수지구하고 기흥구, 용인에 다시 뜨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기흥구 쪽에 이제 보정, 마북, 신갈동 일대 4차 산업단지 이거에 대한 좀 기대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흥구 같은 경우는. 하지만 너무 외졌죠. 너무 먼데요. 수지도 먼데 솔직히 기흥구는 얼마나 멉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정말 이 정도 위치까지 해서 집값이 아주 비싸려면요, 영통구에 있는 이제 광교 지역을 좀 많이 참고를 하시면 돼요. 광교 지역 보면 솔직히 다 갖췄죠. 교육, 강남 접근성, 그리고 자체 일자리 수요까지 다 갖춘 지역에 게다가 마지막으로 신도시 살기 너무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네 가지 다 갖춘 지역은 앞으로도 계속 택지개발지구가 지정이 되면 저희랑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도 지역은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덜 빠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7월이면 입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입주하고 나서 보통 2, 3개월 정도가 가장 세입자 구하기가 힘들고 공포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8월에 제가 볼 땐 더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서울 지역이 이제 오름 추이가 나오는데 일단 송파구, 강남구도 거의 하락세가 없을 정도로 소폭 하락으로 이제 반전을 했어요. 강동구 지역은 여전히 이제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이제 성동구, 광진구 지역이 이제 강남을 따라서 마이너스 구간을 가고 있습니다. 용산구는 보합이고요. 권천구도 보합이고 나머지 지역 좀 급등한 지역 보면 서초구 2주 물량 때문에 조금 이제 가격이 오름폭이 이번 주부터 나오네요. 이게 앞으로 얼마나 이어질지 제가 좀 같이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전세가격이 많이 빠졌었죠. 자, 그리고 뭐 마포구나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종로구, 예, 좀 많이 오른 지역이 종로구, 양천구, 동작구 이렇게 그리고 서초구 이렇게 4개 지역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오른 지역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한번 찾아볼까요? 오른데 보안 말고 오른 지역 광명시 있네요. 광명시 올랐고, 광명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투정해서 이제 괜찮은 지역이다, 투자로 괜찮은 지역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광명시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2개 축이죠. 이제 재개발되는 아파트 지역, 재개발 지역이 워낙 많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7호선 라인에 이제 주공 아파트 아주 넓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재건축 진행 상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축 먼저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쪽 재건축 일단은 광명시가 이제 조정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투자로서는 괜찮은 지역이긴 해요. 그래서 이쪽도 광명시 저희가 부투정 정리해 드릴 때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서 기회를 이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이나 조정 대상 지역 투자하시면 솔직히 좀 골치가 아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은 지금 워낙 길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지금 뭐 분당 지역이나 과천 지역이나 대부분 전세값 하락은 좀 많이 고민하셔야 되는 지역이에요. 근데 분당구도 보면 한 번도 하락한 적은 없는데 저희가 부투정에서 이제 근무물가 조회 보면 시세는 많이 빠졌어요. 네, 많이 빠지고 있다. 그래서 언론 얘기를 그대로 다 믿으시면 안 되는 게 부동산 내가 실제적으로 두드려 보고 들어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서 추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그래도 저는 아직도 내년에는 이제 급락을 할까, 이제 하락을 할 거라 굳게 믿고 있는데, 일단 11월까지는 올해 입주 물량도 없고 이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가능성이, 조정될 가능성은 크진 않아요. 전세 가격도 하락은 좀 멈췄어요.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인 이주 수요, 서울시에서 연말에 올해 겨울에 많이 미뤘거든요. 이주 계획을 했던 단지들을.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많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서울은 여전히 상승세가 있고 경기도하고 또 다른 흐름을 가더라고요. 경기도는 0.03, 전세는 0.14% 상승이다. 자, 인천시 0.03, 0.07로 4주 연속, 20주 연속 하락이다. 자, 요약된 내용 보면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16주 연속 하락, 서울 아파트는 전세값 2주 연속 상승세를 확대하고 있다.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고, 전세값은 경기도에서 무려 34주, 인천시는 20주 연속 하락인데 중간에 보합했던 거 빼면은 경기도랑 인천이랑 비슷한 기간으로 하락하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갭 투자들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죠. 저희가 이제 2018 부동산 박람회 갔는데 거기 강연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세값, 역전세란 전세가 하락이라는 거는 투자 수요 감소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빠진 지역 보면요, 매매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상식적이죠. 여러분들이 전세 가격이 빠진다 그러면 매매 수요도 전세로 가고, 갭 투자하시는 분도 아이고 2년 뒤에 돈 돌려줘야 되니까 안 되겠네 해가지고 꺼리는 거죠. 그래서 전세 가격은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는 게 좋아요. 서울 매매 가격 상승폭 둔화되고 있고, 자, 0.1%에서 0.08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올해는 오르든 말르든 상관이 없어요. 호가 위주로 어차피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조사는 실거래가 보면 저희가 이제 많이 빠졌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본격적으로는 내년부터가 정말 걱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전세 가격 상승폭은 확대됐어요. 자, 아무래도 이제 2주 물량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강남구에서 서초구가 좀 한 축으로 급락세를 이끌었던 지역인데 갑자기 급등으로 반전을 했죠. 앞으로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